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노편집으로 바로 갑니다. 제가 스터디 앤 휴를 이제 자리를 이제 스터디 앤 휴, 여기, 마이크. 네, 마이크를 놓치고 있었네요. 일단 마이크를 제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쓰는 마이크는 이 마타 스튜디오라는 마이크입니다. 마타 스튜디오 마이크인데, 저 같은 경우에 핸드폰에 연결되는 이제 타입으로 마이크를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들리시는 게 은근히 깔끔하게 잘 들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스터디앤 휴에 바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 삼각대를 연결했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 다이소에 있는 블루투스 셀카봉 삼각대. 네, 블루투스 삼각대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에서 제가 어떻게 오늘 스터디 여기 공간을 활용해서 좀 할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이시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을 조금 어, 촬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더 가까이 당겨보도록 할까요? 음, 지금부터는 제 얼굴보다도 중요한 건 제가 어떤 것들을 제 사업을 위해서 진행할지 좀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좀 더 각도를 내려보면은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들고 온 것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책 두 권하고 보통 들고 다닐 때 노트북하고 그다음 책 한 권이나 두 권 정도. 네, 요즘 날씨가 좀 더워서 좀 책 두 권까지 들고 다니면 좀 그렇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PDS 다이어리. 저는 다이어리를 쓰는데 PDS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까 좀 적응이 돼 버려서 이거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조금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해놓고요. 다이어리를 이제 개인용 다이어리하고 뭐 이제 회사용 다이어리 두 개를 쓰려다가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하나로 일원화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만큼 남았어요. 네. 거의 다 썼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PDS 다이어리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이 PDS 다이어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일단 이 앞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거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카메라 조정을 좀 더 잘 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이거를 좀 더 높여보도록 할게요. 높이고 좀 더 이렇게 넓은 시점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넓게 해가지고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다이얼을 보면은 음, 이렇게 보도록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다이얼을 촬영하면 잘 보이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다이얼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앞장에다가는 보통 맨 앞에다가 그냥 있는 대로 다 썼어요. 전 빈 공간이 있으면 다 썼고 제가 여기에다 목표 중에 하나 이렇게 머니코치라고 작성을 한 것도 있고 여기에 작성한 제가 글이 있어요. 제가 조금 그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좀 쓰게 됐고 어떤 말을 제가 썼는지 다시 보도록 해보면 모든 사람이 돈이다. 그 다음에 나는 무한대의 돈을 벌 수 있다. 그 다음에 목표는 커야 한다. 그 다음에 카메라 다시 좀 변경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작성한 걸 읽어드리면 목표는 커야 한다. 그 다음에 원래는 제가 불가능은 없다라고 쓰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뭐든지 다 가능하다.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썼고 그 다음에 세상 자체가 돈이다. 저는 이제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지금 스터디 앤 휴라는 공간 대여를 직접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전 5천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5천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사사로운 돈일 수 있는데 여기 공간을 운영하시는 이 5천 원의 돈은 이분의 어떻게 보면 수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를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과 이 공간을 빌린 사람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해 보면 고객과 그다음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 공간을 대여해 주신 분은 이 공간을 통해서 현재 돈을 버시는 거고
저는 이 공간을 촬영하고 콘텐츠화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관점만 좀 달리 하면은 저는 세상에서 있는 것들이 다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화폐 가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교환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다른 교환하게 되는 어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른 교환 그런 재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돈이란 단어에서 딴 거로 변경이 되겠죠. 물물 교환할 때처럼. 그리고 또 여기 마지막에 쓴 거는 뭐든지 벌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세상이 돈이다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포스트잇으로 작성한 저만의 목표도 있는데 제가 여기 작성한 거는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부동산 관련된 거 공부도 같이 하면서 제가 직접 이제 제가 뚜벅이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강동, 강서, 강남, 강북 여기 아파트들을 제가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들 제가 원하는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아파트들을 직접 방문해서 이 아파트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역별로 좀 구체화를 시키는 거, 그 작업이 필요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인 목표로서 부동산 한 건을 계약하는 거. 네. 그래서 부동산에 직접 방문도 해서 그 강동, 강서, 강남, 강북 거기 지역들 돌아다니면서 거기 지역별로 부동산인 그 방문을 해보는 거죠. 인터넷으로만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단 뭐 네이버 부동산도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그 직방 같은 앱도 요즘에 되게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앱과 그 다음 현실에 보이는 직접적인 부동산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동대문구에 있는 부동산을 딱 한 번 정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직접 방문했을 때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돈이 오가는 자리다 보니까 조금 위축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20대 때 처음 부동산을 가보다 보니까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동산 현재 2023년에 부동산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리고 좀 더 큰 목표로서는 직접 부동산을 가서 계약까지 하는 거죠. 물론 그 건물이 저는 아파트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뭐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금 보이시는 공간 대여를 위한 건물, 월세로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 집 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월세 건물을 받아서 이제 월세 건물로 어떻게 보면 저의 사업을 운영한다라든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기준은 서울 20평대를 생각을 맨 처음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이게 점점 확장을 하나가 되겠죠. 제가 그리고 여기에서 좀 주의 깊게 본 아파트 중에 하나는 여기 크게 써놨는데 반대로 보이네요. 네, 고덕동 강동 아파트. 그러니까 고덕에 있는 아파트 중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이 이 고덕동이 강동 쪽에 있는 아파트예요. 여러분들 천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길동, 그다음에 마천동, 마천동이 맞나요? 아무튼 그 강동에 있는 거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덕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가 있었는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바로 자 고덕 바로 나오네요.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덕만 검색을 해봐도 고덕만 검색을 했는데 잘 안 보이네요. 고덕만 검색을 했는데 고덕 그라시움이 첫 번째 연관 검색으로 나오네요. 고덕 그라시움이 바로 고덕에 있는 대장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보이신 네이버 부동산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4,932세대, 세대도 굉장히 많고 53동이 존재해요. 2019년에 지어졌고 2019년에 지어진 거면 지금 2023년이니까 굉장히 신축에 속하죠. 여기는 17층까지 존재를 하네요. 그 다음에 82제곱미터부터 82세제곱미터부터 그 다음에 243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면적이
이렇게 된 걸 보니까 243까지 된 걸 보면 굉장히 넓은 평수까지 존재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저가가 현재 보면은 최저가가 10억이네요. 근데 이 10억짜리가 제일 평수가 낮은 거예요. 24평부터 지금 보니까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해볼까요? 갑자기 부동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원래 다이어리, PDS 다이어리 좀 더 얘기하려다가 제 목표에 대해 좀 더 보도록 해보면, 자, 제일 큰 거는 몇 평까지 되는지 보도록 해볼까요? 평. 평으로 변경을 해보면, 예, 24평부터 74평까지 73평까지 존재를 하네요. 근데 24평이 현재 2023년 5월에 최저가가 10억이고 최고가가 12억이에요. 매매로서. 근데 매매 물건도 90건이나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전세가 22건, 월세가 11건. 매매가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라는 건, 거래가 아니라 나왔다, 매물로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거래가 된 것과 매매가 나온 거, 매물로서 나온 거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덕 그라시움을 어떻게 보면 저의 목표로서 뒀다. 그래서 PDS 다이어리 작성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 PDS 다이어리에 이 또 앞부분에 2021년 룩백과 2022년 룩포월드가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룩포월드, 2022년 룩포월드 부분을 2022년을 되돌아보는 것, 앞으로 이제 내다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 목표를 적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앞으로 그냥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 키워드로서 제 꿈을 계속 적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꿈을 적어놓고 여기에다가 제가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도 명사 형태 또는 동사 형태로 다 작성을 해놓고 있어요. 여기에 작성을 해놓으면 제가 주기적으로 보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지 내가 이걸 이룰 수 있겠다. 그거를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걸 또 같이 좀 보면은 100억 부자, 그 다음에 대강연자 되기. 제가 강의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이것들을 대강연자 되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또 꿈꾸는 목표 중에 하나가 전 지역에,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역에 제 개인 서재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 읽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책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 지역에 제 개인 서재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 서재를 돌아다니면서 언제든지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00억 부자가 되는 것. 맨 처음엔 100억 부자라고 적었는데, 뭐 이거 100억이 되든 1조가 되든 1000억이 되든 이거는 적는 것 자체는 우리가 공짜잖아요. 네. 공짜라는 단어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냐 있냐 이런 걸 따지면서 여기에다가 어떤 걸 작성하기 이전에 일단 작성해 놓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1000억 부자라고 적으면서 내가 1000억 부자, 나 같은 놈이 무슨 1000억 부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약간 양심이 찔리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다 1000억 부자로 적었고, 그럼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여기 아래에다 또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에다가 제가 1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천조 적죠. 천조 부자라고 적을게요. 여기 천조 부자, 바로 천조 부자라고 적었습니다. 네. 지금 공간이 없어서 좀 작게 적긴 했는데 천조 부자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냥 갑자기 번뜩 생각나는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히 저는 무리한 목표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실행이라고 전 생각은 하는데, 근데 실행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현재 실행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은 저는 목표이자 목적이자 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현재 이루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는 걸 전 좀 더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 목표를 굉장히 많이 적었는데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보도록 해보겠고요. 조금 다른 점을 보면은 제가 2023년 목표, 2024년 목표, 2025년 목표를 이렇게 다르게 좀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2023년 목표에는 제가 이직하는 거,
그 다음에 2024년 목표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책 100권 읽기를 작성을 해놨고요. 2025년 목표에는 제가 어떤 직업으로서 그거에 대한 목표를 적어놨는데 이건 제가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의 목표를 적긴 했는데 이걸 제가 2022년도에 적었으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단독자로서, 그러니까 독립자로서 어떻게 제가 생활을 할지,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해내고 제가 코칭 커뮤니티를 어떻게 운영을 할지가 제가 대목표로서 지금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목표들을 하나씩 변경할 예정이에요. 좀 일단 지우고 이렇게 지울 거예요. 바뀌는 부분은 이렇게 지우는 거죠. 네,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과감하게 지우고 이직에 대해서는 제가 성공을 했어요. 동그라미 쳐놓도록 할게요. 물론 다른 회사로 이직을 제가 적어놓은 거가 아니라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어쨌든 이직을 하긴 했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놓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제가 이 PDF 다이어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어떻게 읽는지 책 소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인 비즈니스 스테로이드하고 구의 치트키라는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배운 점이 많아요. 현재도 배우고 있고 여기 김성공님과 그 다음에 포레어님 굉장히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고 현재도 배우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몰 비즈니스,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제가 이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제가 이 다이어리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기회였고요. 저는 여기 스터디 앤 휴에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제가 11시까지 시간을 예약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